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하면은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아무래도 최하영 그 부인 최하영 여사인데 그 최하영 여사에 대한 질문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졌냐 했더니 한덕수 총리 왈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아니 드라마 보고는 남편을 원하잖아 이분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저녁 말이 맞는 먹고. 게 모든 공직에 대한 봉사는 접고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반대하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네. 집안이 잘 되려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인 말을 안 듣는 남편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딱 이 집이 그런 분인데 부인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이요. 주로 경청이네 경청. 경청이야. 이 집의 키워드는 아니 근데 그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속 심취와 관련해서는 그 친구 40년 지기 네. 친구 박지원 의원이 증언한 게 있어요. 무속에 관한 한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그리고 한덕수가 출격하면 내가 중대 결심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탁 잡아떼고 그런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까지도 윤석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에서 같이 있었으니 그 어떤 그 도덕적인 내 안의 도덕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정치인이 다 돼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조만간 다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그 무속 심취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짜로 원성 높이면서 삿대질하가면 세게 얘기했거든요. 워딩이 뭐였냐면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실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법률 대응하면 되겠네요. 무속이 아니라 그러면 명리하게 심취하셨나 보다. 아, 학문적으로 심취한 건데. 명리하게 심취하셨는데 네. 무속에 심취. 아니 본인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유선희 기자 앉아서 자기 맞아, 만났는데 맞아. 관상 보고 했다는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고. 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찾아봤어요. 얘기. 이 네. 최하영 씨가 했던 인터뷰, 이분도 이제 미술하셨던 분이니까 네. 이분이 본인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제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남편이 국가장 때 승진이 안 돼갖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 제가 했던 얘기. 네. 너무 불편할 때 네. 점을 보러 가면 그게 너무 마음이 풀려서 자기가 그때부터 점을 보러 다녔다.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네. 사람 얼굴은 안 그린다. 왜 안 그리냐? 운명이 보여서. 사람 얼굴만 보면 이렇게 관상이 보여갖고 사람 얼굴은 못 그리겠다. 이런 얘기도 자기가 자기 개인전 여는 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네. 뭐 자기한테 무슨 영험한 그런 거를 보는 기운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가 자기 개인전 여는 게 얼마나 자기 커리어에서 중요한 맞아요. 일입니까? 네. 근데 그 인터뷰를 하러 온 무슨 뭐 시사지 아니면 월간 미술 뭐 이런 그러니까 월간 미술 관련된 개통 잡지 이런 데 인터뷰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은 무속 얘기로 끝나요 인터뷰가.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스스로의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주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인하는 분인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말에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은 반대했다고 한다면 자기 남편의 출마를 그 이유도 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60 이후에 관운이 터질 거다라는 이분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를 제가 네. 전에 들었었는데 어.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까지다 관운 그러니까 돈 쓰고 뭐하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라라는 네. 어떤 또 돈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 하나 있긴 있는데 뭐예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그 탄핵 심판했잖아요. 헌재 탄핵 심판했잖아요. 맞아. 탄핵 심판하면서 본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10명 넘게 일을 했대요. 오. 이게 이제 원래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총 3개 팀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그분들이 이제 혼자 일 안 하고 팀을 꾸려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10명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리인데 공짜로 쓸 수는 없고 다 변호사비를 주고 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실제로 탄핵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쓸 돈도 없다. 이게 음. 여러 가지 야. 이제 그 사모님께서 반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네. 있었는데 그런 이유도 오히려 그 중에 하나 거꾸로 그때 있다고 돈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써서 열받아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설명 반대로 가능하지 않나? 오늘 네. 근데 오늘 사실 관훈클럽 준비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여사 이 질문 무조건 나온다. 부인에 대한 질문 아니, 무조건 그렇죠. 나오고 네.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봤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아치면서 넘어가는 게 제일 한덕수에게 때는 좋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삿대질을 했다고 후배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좀 너무 흥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목 뽑아서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페이스에 사실, 말리는 건데. 그러면 사실 기자들은 제목 뽑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혹시 제목거리를 딱 주셨네. 그러니까, 네. 혹시 이게 제목거리가 나와야 되는 건가? 박지원을 향한 경고 한마디만 더 해봐. 바로 고발장 쓴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대선은
그 사모님이 큰 역할을 안 하고 그렇지. 나는 사모를 네.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아라고 해야 되는 판인데 김건희 이펙트 때문에. 네, 그렇지. 지금 좀 잘못 좀 된 것 같지 내일 않았나. 아침 라디오에 박지원 원장 나옵니다. 반박하시겠네요. 네, 나옵니다. 저 아니, 공방할 거라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고 진짜 김건희 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번 대선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안 가는 곳 선거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최근에 알려진 것만 보면은 종교 단체 위주로 굉장히 조용한 내조 행보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요. 네. 네. 뭐 그리고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골목 투어라고 해서 경청 투어 맞아요. 네. 해서 전국을 계속 다니고 있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동선이 있어서 거의 못 만난대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렇게 며칠 동안 못 보고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부인도 바쁘겠죠. 그리고 보니까 최하영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김문수 설난영 후보, 여사. 네. 설난영 설난영. 예, 네. 그분도 그렇고 이분이 오히려 노동자 출신으로 오, 맞아요. 굉장히 네. 이제 그 외조라고 해야 되나? 오, 그게 예, 세게 하시더라고. 세게 예. 하는 것 같고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가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 분 가운데는. 네. 그래서 김문수 만만치 않다. 아니 그러니까 설나영 씨가 제일 세게 국민 전당대회 그 결과 발표하는 단상에도 올라갔잖아. 올랐다며요. 예. 예. 네, 그때 동지라고 했어요. 동지. 동지라고. 예. 예. 실제 노조위원장으로 각각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만나서 두 분이 연애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음. 간단치 않은 분이에요. 70년대 노동운동 하셨던 네,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설랑 여사도 간단치 않은 분이고 당에서는 그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선출되고 나서 가족들을 불러 올리고 설랑 여사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 쉽게 단일화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와이프가 이렇게 이거- 기세등등한데요. 네.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데 그때 예. 그렇게 느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 재산도 청렴한 것 같아요. 김문수 청렴하긴 한것 후보가. 같아. 그러니까 봉천동에 59제곱미터 네. 맞아요. 작은 네. 아파트 하나 있고 현금이 5억 있더라고요. 결혼도 봉천동 교회에서 했잖아요. 봉천동 예.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그게 위장 결혼인 줄 알고 경찰들이 막 경찰 왔었다는 버스 오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가답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과정에서 왜 거기 정광훈 붙잡고 아스팔트 보수가 됐는지 저는 한번 별도로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그 노동운동이나 또 학생운동이나 아주 격하고 세게 하다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완전 극으로 맞아요. 가 있는 네.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조금 특이한 공통점 같은 거를 왜 저를 볼 보면서 얘기하시죠? 수 있는데 공통점을 발견하셨나 보네. 여기도 그런 거를 좀- 물어볼까봐 경향신문이나 어, 한겨레나 안 나오는구나. 인터뷰를 안 해주시는 거 아닐까? 지금 인터뷰를 계속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호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확 변하게 만들었는지, 예. 그러니까 저 결국에는 이쪽에서 어떤 서운함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그렇죠.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뭐 자리도 안 주고 뭐 박대하고 이러니까 넘어간 거 아닌가 네. 싶은데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약간 구원 같은 거를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국민의힘 힘내라 김문수.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부인 최하영 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봤더니 이제 그 부부가 같이 굳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교교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무속 의혹이 하도 도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다. 예를 들면 한덕수는 권사고 그리고 최하영은 집사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무속이 주가 아니다. 이런 모습 보인 거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많이 예. 갔어요. 교회. K 무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 일요일 날 교회 가고 월요일에 전 보러 가요. 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여하가 굿도 해야 돼, 굿 중간에. 네. 그리고 제가 계룡산 일대 굿당들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뭐 천주교 이런 거 걸려 있는 차, 뭐 이런 거 많아요. 어디 교회 스티커 붙어 있는 차들. 아, 그 땅에? 예, K 무속은 네. 카오스와 혼돈 그 자체다. 그래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만으로 나는 무속을 심취한 사람이 아니에요가 이 꼴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볍게 음. 그 이제 건진법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우리가 목걸이 얘기도 있었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샤넬백인가요? 네, 그것도 샤넬. 있었는데 천수삼 농축차? 네. 이거 뭐야?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이건 뭐 예. 통일교 계열에서
그 식품업체가 있나 봐요. 네. 통일교 그래서 음료업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든 이제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는 네. 차라고 보는데 저는 이 선물이 뭐 그렇게 막 희귀하고 중요하고 뭐 이래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이 관계의 지속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목걸이도 주고 뭣도 해주고 했고 그래도 이번에도 뭐를 하나 물어보려면 뭐라도 갖다 주고 물어봐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고가래요. 그러니까 이 고가의 건강식품이 전달됐는데 근데 저는 이게 무슨 검찰이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목걸이 전성배 씨의 진술이 어긋나고 있고 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죠. 진술이 네. 엇갈리고 그리고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김건희 씨 한 명을 향해서 쭉 서 있는 의혹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흘릴 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결심을 해야 될 때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한 기자가 이런 부분 전문가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명태균 게이트는 중앙지검에 조사 중이죠. 네. 건진 법사는 남부지검에 조사 중입니다. 네.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조사는 굉장히 일찍 시작했지만 네. 또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은 남부지검이 했어요. 네. 둘 중에 김건희 조사는 어디가 더 빨리 할까요? 기자 은퇴를 걸고 합시오.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은퇴해야 돼. 은퇴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은퇴 걸고 할게요. 은퇴도 번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 두 군데 다 못한다. 두 군데 다 못한다. 네. 대선 전에는 대선 못한다. 전에는 이후에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특검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 조미덕께도 사실은 법조 취재도 해봤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빼고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지검이 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중앙지검이 네, 네. 네, 네. 그 이유라는 건 조사가 좀 많이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요즘 국민의힘 계속 김문수 후보 따라다니면서 네. 뉴스 발령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요새 건진이 부상한 이후에 그 취재를 하면서 많이 보는 건데 명태균과 건진이 특정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혹시 저희가 힌트를 이제 좀 주면 안 돼요? 혹시 그러니까 뭐 약간의-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쪽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건진하고도 관계가 있고. 결국은 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둘 다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복수로 있습니다. 복수로. 야. 뭐 윤한홍,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레벨 말고도 그러니까 실제 막 공천이 다급한 사람들. 아 실제로 청해야 되는 사람들이 찾아갔다. 네. 알겠습니다.